로리 벨라 데이벨은 1973년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모가 뛰어났고 미인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녀는 1992년 19살 때 남자친구와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합니다. 1995년 22살 때 두 번째 결혼을 했고 아들 콜비를 낳고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2001년 세 번째 남편 조셉 라이언과 결혼했고 조셉은 콜비를 그의 호적에 올려 콜비는 콜비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2002년 부부의 친딸인 타일리가 태어났고 얼마 안 가 2005년 부부는 이혼합니다. 2006년 로리는 찰스 벨로우라는 사업가와 만나 네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전 결혼에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평생 가톨릭 신자였지만 로리는 충실한 몰몬교 신도였습니다. 찰스는 로리를 따라 몰몬교로 개종하기까지 합니다. 로리는 이번 결혼에서는 오랜 시간 안정을 취했습니다. 2014년 찰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어린 손자 조셉 제이슨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살의 조셉은 자폐가 있었지만 그는 이미 책을 읽고 읊을 만큼 비상했습니다. 찰스는 여동생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가 보살피는 게 어떻겠냐며 의논했고 로리는 입양을 받아들입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로리는 최선을 다해 조셉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콜비와 타일리 또한 조셉을 동생으로 받아들였으며 특히 타일리는 더 각별하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남매는 늘 함께 다녔으며 타일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조셉은 내 아들 같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경 로리는 체드 데이벨의 책을 읽게 됩니다. 체드는 생물 테러 공격과 재앙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디스토피아 세계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25권 이상의 종말론 책을 집필했습니다. 체드는 두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만 말한다며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리는 체드의 여러 책을 읽으며 그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로리는 체드의 강연에 참석하게 되고 그의 말을 듣고는 더욱 마음이 커졌습니다. 둘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얼마 안 가 로리는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에는 체드의 말을 듣기 위해 로리의 사촌 멜라니와 관심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체드는 자신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여 로리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31번의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으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사탄, 즉 빛과 어둠으로 분류했습니다. 체드는 로리를 21개의 서로 다른 삶을 가진 영원한 존재라고 불렀는데 이는 로리를 매료시켰고 이로 인해 그녀는 체드와 그의 가르침에 강한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체드와 로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팟캐스트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둘은 더 친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종말론에 깊이 빠져들었고 로리는 급격히 가정으로부터 멀어졌으며 지인들에게 남편 찰스를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초 그녀는 2달 가까이 집을 떠나 종교 활동에 심취했고 부부 공동 계좌에서 4,500만 원 상당 빼내기도 했습니다. 찰스는 로리에 대해 매우 걱정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로리가 자신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며 탐탁지 않아 하는 찰스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 찰스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조셉을 생각하면 일관된 일상이 필요했고 부모의 이혼은 조셉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한 달 뒤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던 7월 11일 찰스는 로리의 집에서 그녀의 오빠 알렉스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알렉스는 동생의 집에 잠깐 들렀는데 찰스와 로리가 부부싸움 중이었고 찰스가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동생을 보호하려고 나섰는데 내 뒤통수를 방망이로 가격당해
정당 방위로 그에게 총을 쐈다고 진술했고, 집에 있던 타일리와 조셉 또한 삼촌의 정당 방위가 맞다고 증언합니다. 고의성이 안 보여 알렉스는 기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년 9월, 로리는 아이들과 함께 체드가 사는 아이다호주 렉스버그로 이주했습니다. 오빠 알렉스도 같은 아파트 단지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로리와 두 자녀 알렉스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타일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9월 24일 조셉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해 로리는 앞으로 조셉이 홈스쿨링을 할 것이라며 등교시키지 않겠다는 연락을 합니다. 2019년 10월 19일 체드의 아내 태미 데이벨이 아침에 침대에서 사망했습니다. 발견한 체드가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체드의 진술에 의하면 특이점은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태미가 평소보다 굉장히 심하게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잠을 자다 자연스럽게 사망한 모습이었고, 체드와 자녀들의 말에 의하면 평소 몸이 약했다 하고 부검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 경찰은 다른 의심점도 없어 자연사로 처리합니다. 아내의 사망으로 체드는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내의 사망 2주 만인 11월 5일 체드와 로리는 하와이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편 오빠의 사망 이후 자신의 손자였던 조셉과 연락이 안 닿자 찰스의 여동생 케이 우드콕은 경찰에 신고해 조셉의 안위를 확인코자 했습니다. 11월 26일 렉스버그 경찰은 조셉을 찾기 위해 로리의 집으로 갔을 때 로리는 조셉이 자신의 사촌인 멜라니의 집에 머물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멜라니에게 확인하자 그녀는 사실 조셉이 자기 집에 없으며 로리가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실토했습니다. 또한 타일리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 동안 로리와 체드는 하와이로 떠나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비협조적인 그들의 의심을 품었고 조사 중 체드의 전환에 태미의 죽음에도 수상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가족 동의 없이 부검을 실시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발굴했고 부검 결과 그녀는 지병이 아닌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체드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리의 전 남편 찰스의 수사에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정당방위로 가해자 알렉스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지만 찰스는 가슴과 등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는 알렉스가 찰스의 가슴에 총을 쏴 그가 앞으로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등에다 한 번 더 쐈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로 보기엔 의문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알렉스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즈음 알렉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혈압과 심장마비로 자연사했습니다. 경찰은 하와이에 있는 부부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하와이에서 부부를 체포합니다. 로리는 아이들이 없음에도 양육수당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의 행방을 강력하게 물었으나 둘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부부의 휴대폰을 수색했을 때 둘이 주고받은 문자는 수천 건이 넘었습니다. 찰스가 사망하기 전부터 그들의 대화는 찰스가 악마이고 둘은 어떻게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지를 공모했습니다. 부부싸움 중 알렉스의 정당방위로 끝났지만 알렉스는 과거에도 로리의 세 번째 남편이자 타일리의 친부 조셉 라이언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리와 자녀들을 학대한다면서 조셉을 공격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알렉스는 이 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알렉스는 조금 어리숙하지만 로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오빠였습니다. 경찰은 로리가 알렉스를 조종해 찰스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두 아이가 실종된 시점에 알렉스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의 동선은 평소 집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었는데 딱 두 번 지역을 벗어난 날이 보입니다. 9월 9일 아침 휴대폰 GPS가 2시간 동안 가리킨 곳은 체드의 집 뒷마당이었습니다. 9월 23일에도 알렉스의 위치는 동일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2020년 6월
FBI와 렉스버그 경찰, 카운티 보안관들은 체드의 집과 뒷마당을 수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얕은 구덩이에 묻힌 두 아이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타일리는 덕트 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고 손이 결박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이프의 안쪽에서 머리카락 한 점이 나왔는데 분석 결과 로리의 머리카락으로 확인됩니다. 조셉은 머리에 검은 비닐이 씌워진 채로 손이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부부는 즉시 체포되었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체드는 또한 그의 전 아내 태미를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로리는 재판받을 수 없을 만큼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 10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둘이 각자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점, 무고한 어린 아이들을 숨지게 한 점을 들어 사형을 내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찰스의 사망 당시 로리는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찰스는 로리와 이혼을 결심할 만큼 그녀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수령자를 자기 여동생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리는 실제로 찰스를 악마로 믿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악마라고 했고 아이들 또한 악마가 빙의되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체드와 주고받은 문자에도 아이들 몸속에 있는 악마를 퇴치해야 하는데 좀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였습니다. 로리는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체드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합니다. 어느 범죄자가 증거를 자기 집에 묻겠냐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체드의 5 아이가 아버지를 선처해달라 호소합니다. 어머니 태미는 원래 지병이 있었고 설령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도 그건 로리의 꼬임에 넘어가 저질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둘의 문자엔 태미 살해 사건에 체드와 로리가 공모했고 체드가 실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로리는 2건의 1급 살인, 살인 공모 혐의로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으며 체드는 DNA 분석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2024년 4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몰몬교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체드는 몰몬교의 신앙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며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